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겨울이면 한 번쯤은 사용하게 되는 핫팩. 간편하고 저렴한 만큼 많은 고민 없이 고르게 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과연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차이가 없는지 노서치가 시중에 판매 중인 2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비교해보았습니다. 파트 1 스펙과 가성비, 파트 2 발열 성능, 파트 3 부직포, 파트 4 추천 제품 정리. 파트 1 스펙과 가성비. 비교에 사용된 20개 제품은 판매량과 후기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품의 무게는 40g대에서 180g까지 다양했는데 실제 무게와 일치하는지 포장지를 벗긴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고지된 무게와 비슷했는데 그중 마이핫, 심쿵, 바로, 박상병은 5%가량 더 무거웠고 곰병장, 더 핫팩, 따뜻해는 5에서 6% 정도 가벼웠고 다이소는 10% 정도 더 가벼웠습니다. 핫팩 내부 가루의 무게만도 재보았는데 박상병, 마이핫, 바로, 핫앤핫, 심쿵은 고지된 제품 무게보다 더 많은 양의 가루가 들어있었고 레츠고와 다이소는 가루의 무게 또한 고지된 무게 대비 가장 적은 비율이 들어있었습니다. 가격은 묶음에 따라 다양한데 10개당 가격을 기준으로 1개당 가격을 계산해보면 레츠고가 가장 저렴했고 따뜻해, 다이소, 웜투데이도 300원대로 저렴했습니다. 제품마다 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엔 무게를 기준으로도 10g당 가격을 계산해봤는데 곰병장과 바로가 가장 저렴했고 따뜻해, 화롯불, 레츠고도 비슷하게 저렴했습니다. 반면 핫앤핫, 산리오, 1월은 개당 가격과 무게당 가격 모두 가장 비쌌습니다. 파트 2 발열 성능. 먼저 핫팩의 원리를 알아야 이후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핫팩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은 철가루입니다. 철은 산소와 만나면 산화 반응, 즉 녹이 슬기 시작하는데 이때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철이 녹쓰는 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발생하는 열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산화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들고 반응을 보다 빠르게 도와주는 염분과 수분 등의 촉매제를 섞어 만든 것이 핫팩입니다. 원리를 알면 핫팩을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화는 산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핫팩으로 통하는 공기를 막으면 발열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공기와 접촉을 시키면 열도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핫팩 사용을 잠시 멈출 때는 지퍼백 등에 밀봉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이 가장 빨리 따뜻해질까요? 핫팩의 중앙과 약간 바깥쪽 두 군데에 온도계를 붙이고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시점까지 측정해봤습니다. 발열되는 동안 제품 중앙과 바깥쪽 온도의 편차는 대부분 1에서 4도 내외로 큰 차이는 없었고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인 40도까지 상승하는 데는 대부분의 제품이 20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중 특히 레츠고와 1월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심쿵과 더 핫팩은 30분 정도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편 40도를 넘어 도달하는 최고 온도는 제품마다 각기 달랐는데 모든 제품은 중량과 상관없이 1시간 반 정도면 제품이 낼 수 있는 최고 온도에 도달한다 볼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발열되어도 따뜻하지 않다면 소용없겠죠? 어떤 제품이 가장 따뜻할까요? 확인하기 위해 4회 반복해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는 시점까지 측정해보았습니다. 20개 제품은 최대 25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 1월은 약 77도까지 상승해 매우 뜨거웠습니다. 다만 핫팩의 안전기준은 70도로 측정 방법에 따라 온도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어 사용 간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보통 60도 이상이면 뜨겁다고 느낄 정도이며 50도 이상만 되어도 따뜻하게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제품은 5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는데 그중 바로, 레츠고, 불이나, 박상병, 화롯불, 탐사, 손일병, 뜨겁데이 8개 제품은 약 60도 이상으로 높았고 전준태, 웜투데이, 심쿵, 공병장, 더 핫팩 5개 제품은 50도를 간 넘기는 정도였습니다. 매우 추운 환경에도 발열이 잘 되는지 영하 약 12에서 14도 정도의 냉동고에서도 테스트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곳에서 사용할 때에는 핫팩을 꺼내두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옷으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40도 이하로 열이 사라지게 되는 시점까지 측정해서 얼마나 오래 발열이 지속되는지 비교해보았습니다. 마이핫과 더 핫팩이 약 23시간까지 따뜻함이 가장 길게 유지되었고 핫앤핫, 심쿵, 공병장도 20시간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12시간 이상 따뜻함이 지속되어 아주 긴 야외 활동이 아닌 한나절가량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편 1월과 레츠고는 5시간 미만으로 열기가 빠르게 사라졌는데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식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탐사는 140g의 비교적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지속시간은 10시간 내외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엔 철가루의 성능만 비교하기 위해 50g의 동일한 양을 맞춰 발열 시간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를 알면 비교 제품에는 없지만 브랜드 간의 성능 차이와 동일 브랜드 내 다른 무게 제품의 품질을 가늠하거나 비교적 작은 무게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대략적인 사용시간 파악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웜투데이, 산리오, 마이핫은 40도 이상의 열을 14시간에서 15시간 이상 유지해 가장 길었고 1월은 약 5시간, 탐사와 레츠고는 약 8시간 이하로 짧았습니다. 발열 성능 테스트를 정리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20분 내외로 40도까지 도달했으며
그중 레츠고와 1월은 10분 안에 도달해 가장 빨랐습니다. 최고 온도는 1월이 가장 높았는데 안전 기준치인 70도 이상 상승할 우려가 높아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1월을 제외하면 바로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사용간 50도만 넘어가면 따뜻함을 느끼기엔 충분하며 60도 이상이면 다소 뜨거움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꼭 높은 온도의 제품이 필요치 않기도 합니다. 발열 시간은 40도 이상의 온도가 최대 22시간에서 23시간 지속되었던 마이야카토 핫팩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 정도, 출퇴근 정도에 사용하기에는 모든 제품이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단 1월과 레츠고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다소 짧았고 탐사는 중량에 비하면 시간이 짧았습니다. 파트 3. 부직포. 핫팩을 사용한 후 손에 냄새를 맡아보면 쇠냄새가 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핫팩의 부직포에는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데 그곳으로 철가루가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매우 촘촘하고 부직포가 튼튼해서 철가루가 적게 나오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제품을 강한 힘으로 50번씩 비빈 후 자석으로 떨어진 철가루를 모아 그 양을 비교해보았는데요. 화롯불, 박상병, 1월은 확연하게 철가루가 많이 떨어졌고 탐사, 뜨겁데이, 다이소도 떨어지는 양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 외 제품은 조금 떨어지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다는 것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가루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은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 핫팩 사용 시에는 입이나 얼굴에 갖다 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또는 핫팩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머니에 넣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품을 비볐을 때 부직포가 해지면서 보풀이 일어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곤병장, 화롯불, 탐사, 불이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풀이 잘 생겼는데 공통적으로 부직포가 빳빳하지 않고 부드러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은 빳빳하고 두꺼운 느낌이었고 보풀이 생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파트 4. 결론과 추천 제품 정리. 지금까지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핫팩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핫팩은 일반적으로 중량이 높은 것이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고 지속시간도 깁니다. 대신 그만큼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어 다닐 거면 큰 제품이 필요하지 않고 출퇴근길에만 잠시 사용한다면 지속시간도 길 필요가 없어 고중량의 비싼 제품보다 상황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00g 정도면 반나절 이상 사용은 가능한데 이 정도 중량의 제품당 가격은 300에서 400원대 선입니다. 따라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100g 이하 300원대 제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핫팩 사용을 잠시 멈추려면 지퍼백을 활용해 밀봉하면 좋습니다. 환경에도 보탬이 되고 효율적인 사용으로 돈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제품이 좋긴 하지만 50도 이상만 되어도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화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맨살에 대거나 온열 매트 안쪽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핫팩의 주성분은 철가루인데 포장된 부직포의 구멍이 촘촘하고 튼튼해 가루가 묻어나오지 않는 제품이 좋습니다. 단 철가루가 아예 나오지 않는 제품은 없으므로 입이나 얼굴에 대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제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외에서 활동이 잦거나 장시간 사용하길 원한다면 다봉산업의 마이얏을 추천드립니다. 준수한 발열 온도와 가장 긴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살짝 짧지만 더 좋은 가성비를 위한다면 해피데이 대용량 핫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뜨거운 열기와 넓은 면적을 원한다면 손피싱 손일병 핫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사용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빠르고 강한 열이 중요하다면 60도 이상의 최고 온도와 10분 정도면 따뜻해지는 바로 핫팩이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잠깐 사용하는 용도로 가성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개당 100원대 가장 저렴한 바이론 레츠고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오래가는 핫팩을 찾는다면 우리가 스토리 웜투데이와 해피데이 따뜻해를 함께 추천합니다. 50도 내외의 적당한 온도로 한나절은 충분히 지속되는 성능과 더불어 비슷한 제품 중 가성비도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핫팩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제품은 노서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잠깐! 핫팩이 이어 전기손난로 비교 영상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비교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핫팩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